이 이야기는 노원구 상계사동에 사는 김성민 씨가 2014년 3월에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성민 씨가 사는 곳이 당고개역에서 멀지 않은 상계사동이다. 그곳은 수락산과 바로 연결되는 동네여서 산을 좋아하는 성민 씨는 시간이 날 때마다 수락산에 올랐다. 성민 씨는 10년 넘게 수락산을 오르다 보니 작은 바위의 위치까지도 알 정도였다. 3월 초, 그날은 회사 창립 기념일이었기 때문에 쉬는 날이었다. 그런 이후로 평일에 수락산에 오르게 되었다. 성민 씨는 당고개역에서 출발해 1km 정도 지나 항림사를 거쳐서 용구람 쪽으로 올라갔다. 그쪽 용구람 코스는 길이 예뻐서 성민 씨가 좋아하는 곳이었고 또 옛날 명성황후가 쫓겨난 뒤 숨어 지낸 절이기도 했다. 봄이 되었다고 하지만 3월 날씨는 아직 추운 날씨라 등산객들은 별로 없었다. 성민 씨는 치마 바위를 거쳐 바위 능선 근처를 지날 때였다. 그 근처는 길이 험해 사람들이 잘 안 오는 곳이었다. 그때 젊은이, 나 좀 보시오.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 등산객은 딱 3사람을 봤을 뿐이다. 그것도 40대 아저씨와 아줌마들이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목소리는 노인 목소리였다. 성민 씨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3월이라 이제 눈도 다 녹았고 아직 나뭇잎은 나지 않아 주변은 훤히 보이는데 바위뿐인 근처에서 자신을 부르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내가 잘못 들었나? 하기야 오늘 같은 날 노인이 여기까지 올라왔을 리가 없지. 성민 씨는 헛웃음을 지으면서 산을 올랐다. 수락산 정상에 올라 주변을 내려다보니 서울과 의정부의 집들이 꼭 성냥갑 같았다. 성민 씨는 한동안 경치를 구경한 뒤 집으로 가기 위해서 아까 올라왔던 그 길로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 젊은이, 나 좀 보시오. 치마바위 못 미쳐 아까 그곳 바위 능선 근처를 지날 때 자신을 부르던 목소리가 또 들렸다. 성민 씨는 화들짝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번에는 분명히 들었다. 분명히 노인의 목소리였다. 아까 올라갈 때 그 목소리였다. 하지만 주변은 아무도 없었다. 아까는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주변에 다른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를 부르는 소리였다. 그런데 부르는 사람이 안 보이는 것이다. 누구세요? 하고 성민 씨는 외쳤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급하게 주변을 둘러봐도 급한 바위 능선에다 좁은 등산로라서 사람이 숨을 만한 곳은 없었다. 성민 씨는 3월 날씨 때문이 아니라 오싹한 한기가 들었다.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둘레둘레 주변을 둘러봤지만 그 목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았다. 겁에 질린 성민 씨는 뒤도 안 돌아보고
냅다 뛰기 시작했다. 단숨에 장군 약수터 철탑까지 뛰어와서야 등산객들이 보이자 안심이 되었다. 성민 씨는 그 뒤 한동안 수락산을 찾지 않았다. 무서워서 갈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4월 말, 오기가 생긴 성민 씨는 수락산을 향했다. 밤도 아닌 환한 대낮에 무서워봤자 얼마나 무섭겠냐는 생각이다. 그리고 호기심도 생겼다. 치마 바위를 지나 바위 능선 근처에 거의 다 왔을 때였다. 저 앞쪽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찾는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산을 내려오고 있었다. 어른 남자 둘, 그리고 여자 셋이었다. 차림새나 걸음걸이로 봐서 산을 많이 다녀본 사람들은 아닌 듯했고 많이 지쳐 보였다. 성민 씨는 사람들이 많으면 시끄러워서 그 소리가 안 들릴 것 같아서 내려오는 그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게 일부러 바위 뒤 옆길로 비켜갔다. 그 사람들이 멀어지자 성민 씨는 모든 신경을 귀에다 집중하며 천천히 산을 올랐다. 그때였다. 젊은이, 나 좀 보시오. 들렸다. 3월 초 그곳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였다. 분명 그 노인 목소리였다. 성민 씨는 머리털이 쭈뼛서며 심장이 터질 듯 했지만 심호흡을 하면서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다. 역시 아무도 없었다. 성민 씨는 혼잣말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바위 아래쪽을 내려다봤을 때, 그런데 3미터 정도 아래에 노인 한 명이 서 있었다. 한 사람 겨우 서 있을 정도의 좁은 공간에 노인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파란색 재킷과 검은색 바지, 등산복을 깨끗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성민 씨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다. 할아버지, 거긴 위험해요. 그 소리에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성민 씨를 올려다보았다. 노인의 표정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성민 씨는 노인과 눈이 정면으로 마주치자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슬픔이 몰려왔다. 노인은 성민 씨에게 간절히 뭔가를 말하려는 듯 입을 오물거렸다. 성민 씨 눈에 눈물이 핑그르 맺혔다. 내가 왜 이러지? 의도치 않은 슬픔, 그리고 눈물. 흘러내리는 눈물을 급히 소매로 닦아내고 다시 아래쪽을 보았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다. 방금 전까지 있던 노인은 정말 바람처럼 사라지고 없었다. 그곳 바위 아래는 사람이 쉽게 내려가고 올라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그런데 노인은 눈 깜짝한 사이에 없어졌다. 절벽 아래로 뛰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뭐야, 자살한 거 아니야? 급하게 절벽 아래쪽을 살펴봤지만 그곳에는 사람의 흔적도 없었다. 몰려드는 공포감에 성민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달렸다. 분명히 사람이 아니었다.
사람이라면 그렇게 감쪽같이 사라질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다. 그리고 좀 전에 마주쳤던 노인의 눈빛도 살아있는 사람의 눈빛 같지 않았다. 정신없이 뛰어내려가던 성민 씨 앞에 아까 산을 내려가던 남자 둘과 여자 셋 일행이 보였다. 사람들을 보자 조금 안심이 된 성민 씨도 걸음이 늦춰졌다. 성민 씨가 그 일행들을 지나칠 때였다. 일행 중 여자 한 명이 성민 씨를 보더니 전단지 한 장을 내밀었다. 혹시 이 사람 봤으면 알려주세요. 저희 할아버지예요. 무심코 받아들었던 성민 씨는 전단지를 내던지며 마치 뜨거운 물이라도 묻은 듯 정신없이 손을 털어댔다. 그 전단지 사진에 있는 노인은 방금 전 그 바위 아래에서 봤던 그 노인이었다. 일행은 벌써 2달째 수락산을 뒤지고 있다고 했다. 81세인 할아버지는 치매기가 있는데 산에 자주 다니면 좋아진다는 말을 듣고 부지런히 산에 다니셨단다. 그 덕분인지 치매 증상도 거의 정상이 되었고 80대 노인답지 않게 건강도 좋아졌다고 했다. 몸이 점점 좋아지는 맛에 매일 수락산을 오르던 할아버지가 이번 3월 초에 행방불명되었고 핸드폰 추적을 해보니 수락산에 오른 것까지는 확인이 되었는데 그 다음 위치 추적은 안 되었다고 한다. 수락산 어디에서 돌아가셨으면 날이 따뜻해져 시체가 부패하기 전에 찾으려고 가족들이 날마다 수락산을 뒤진다고 했다. 벌써 2달째인데 흔적도 못 찾았단다. 이상한 생각이 든 성민 씨는 일행을 데리고 아까 자신이 본 바위 능선으로 올랐고 그곳에서 함께 찾아봤다. 그때 성민 씨 눈에 보이는 게 있었다. 위에서 내려다보니 절벽 아래쪽 바위 틈틈 사이에 무언가 옷자락 같은 게 살짝 보였다. 일부러 신경 써서 보지 않으면 절대 보이지 않을 곳이었다. 신고를 받은 119 구조대원들이 왔고 구조대원들에 의해서 할아버지임이 확인되었다. 몇 시간의 작업 끝에 시신은 모셔 올려줬고 노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일이 모두 마무리되자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성민 씨도 좋은 일을 한 듯해서 기분이 좋았다. 고마워하는 가족들까지 모두 내려가자 성민 씨도 홀가분한 기분으로 산을 내려왔다. 치마바위 근처에 거의 다 왔을 때였다. 젊은이 고맙네. 성민 씨 바로 등 뒤에서 마치 귀에 대고 하는 듯이 그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본 성민 씨는 눈이 휘둥그레졌다가 점점 미소가 번졌다. 멀리 보이는 바위 능선 암벽 위에서 흐릿하긴 하지만 파란색 재킷을 입은 할아버지 같기도 한 노인 한 분이 성민 씨를 향해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돌아가신 그 할아버지는 성민 씨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려 했던 것이었다.